안녕하세요. 자, 이제 2023년 1월 달 제가 어제까지 보여드린 건 2022년도 영상을 촬영했던 겁니다. 자, 오늘이 이제 첫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가 예고한 대로 오늘은 수채화, 우리 춘난 화훼품 중에 수채화, 즉 그거는 이 수채화라고 명칭을 부여한 것이 90년대 한 말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 전에는 사실 그런 분야를 따로 묶지는 않았었습니다. 자화에 포함이 돼 있었고요. 일본에서 자화에 포함이 돼 있었죠. 그 대표적인 품종이 국화였습니다. 일본 춘난 자화의 국화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분류하고 있는 수채화에 해당이 됐던 거죠. 예, 그 발색 방법이 달라서 제가 쉽게 얘기하면 눈치를 챘고요. 그래서 그건 따로 분류를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서 명칭은 저만 사용하지는 않았던가 봐요. 거의 뭐 동시에 사용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치 이제 갈필 우리 이제 수채화에서 물기를 빼가지고 한국화에서 많이 이제 주로 표현을 하는데 그때 그 두 가지 갖고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명칭이 자리매김이 돼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죠. 자, 근데 이게 발색이 자화하고 다른 걸 제가 알게 됐다 그랬죠. 예, 그때 당시에 국내로 넘어온 난초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발색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이 왜 그런지 한참 그때 당시 이제 먼저 색화 하시던 분들한테 여쭤봐도 잘 몰랐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유가 뭔지 이제 밝혀봤더니 이렇게 분류가 됐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혀의 설판이라고 그러죠. 설판에 U자 설점이 있죠. 이게 햇빛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가려진 상태로 아무리 강차광을 해도 설판에 설점은 남아있죠. 물론 약간 줄어들어요. 이거 뭐냐면 직접적인 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요걸 저는 알게 된 거죠. 사실은 알자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화를 화통을 씌워보면 색이 안 들어오는데 혀에 그 설점하고 잡색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잡색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건 남아 있거든요. 요거를 분류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과정이 어려운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색소가 우리가 뭐가 어떻고 우리 화청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안토시안 뭐 우리가 이제 안토시안 하면은 식물 화학 물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꽃이 가지고 있는 색소를 말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자로 번역하면 화청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색소 자체를 우리는 안토시아니딘이라고, 또 그 색소가 세포 내에서 이제 그 단당류와 이제 결합을 하면 결합된 형태를 안토시안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면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필요가 없고, 수채화에서 나오는 색소, 그리고 우리 홍화에서 나오는 색소, 같은 그 안토시안 계열이라도 뭐 성합성 과정에서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아야 발현이 되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느냐, 이렇게 분류해도 큰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도는 알아둘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면 산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꽃을 보면요, 중성일 때는 뭐 보라색이나 청색계를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리고 산성일 때는 자주색이나 빨간색 이런 계통을 나타냅니다. 이 춘난도 그와 유사하죠. 반면에 이제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 초록색, 뭐 노란색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일반적인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수국하고 비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겉으로 내 보이는 이 화색이 다른 거죠. 수국 같은 경우는 중성일 때는 거의 흰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산성일 때는
약간 푸른색일까요? 푸른색에 가깝고 연기성일 때 거꾸로 이제 붉은색, 약간 분홍빛 또는 그런 색으로 나타나죠. 그러면은 그거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겉으로 보이는 색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고추가 우리가 이렇게 그 익을 때 변하는 모습, 그리고 뭐 단풍나무하고도 비교하죠. 우리가 단풍 드는 것 중에 빨간색이 단풍나무인데 거기에는 그 역시 우리가 얘기하는 같은 색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합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설이고요. 자, 그러면 간접적이라고 표현했는데 화통을 씌워야 된다는 뜻이죠. 춘난에서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난초가 꽃대가 지금 2대가 있어요. 근데 수태도 없고 화통도 없어요. 그럼 이게 색이 들어있을까요? 지금쯤 발현되기 시작할 텐데 이달 말 가야 완전히 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따면은 이거는 화통을 안 씌웠기 때문에 화판 안에, 이 화판 안쪽에요, 이 면으로 그 수채화가 자리 잡고 있질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걸 따서 까보면은 선적인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굉장히 강렬하게 나타내는 정도는 미리 자리를 잡거든요. 그거는 또 자색계하고 또 유사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찍 들어오기도 하고.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화판이 기본적으로 녹색을 갖고 있죠. 그래서 녹색을 제거를 해준 상태가 훨씬 더 잘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통을 씌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연 발색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판 자체가 녹색이잖아요. 그죠? 녹색에다가 진한 자색이 들어있으면 대비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감상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봐야 이게 그 수채화네. 그러면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산채 때 판별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원예화해서 보여주는, 그리고 예쁘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이제 에란이들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도구들이 화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통을 씌우고 언제 벗기느냐? 벗기는 시점이 대부분 개화 직전에 벗깁니다. 개화 직전이면 가온 직전이죠. 이제 꽃대 추대하기 위해서 하는, 대부분 언제일까요? 2월 중순경 정도 되겠죠. 1월 아니고 2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벗깁니다. 자, 벗겼더니 엽록소가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화판 덩어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고 뭐 설판도 꽉 차게 들어있다. 그런 건 좀 일찍 벗겨도 됩니다. 좀 일찍 벗겨도 되고 더 합성을 늘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늦게 벗기면 조금 연하게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정도 차이입니다. 반면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안쪽으로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예민한 게 있습니다. 분갈이한 첫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 뭐라 그러죠? 배양토 내의 산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안정된 상태에서 산도가 높아졌을 때 더 잘 나오는 품종. 그거에 훨씬 예민한 품종이 있어요. 요것만 이게 구분해내시면 의외로 쉽게 예, 빠른 속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을 잡아낼 수 있죠. 자, 이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들었나 안 들었나, 이거는 지금 이제 틀렸죠. 전시에는 틀린 겁니다. 이건 씌우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워낙 이번에 바빠서,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이제 제가 하나를 따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가 예상대로 색이 들었나 안 들었나. 제가 선적인 것만 있을 거라고 그랬죠. 다른 편 없을 겁니다. 굉장히 잘 드는 품종이거든요. 저희 그 회원이 직접 산채를 하신 건데, 아이고, 자, 화판도 안 벌어져요. 들었나요? 자, 하나도 안 들었죠. 선적인 건 드는 건데 그것도 안 들었어요. 하나를 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들어있죠? 이렇게 화통의 중요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다 벌렸어요.
봉심에만 뭔가 있는 정도고, 요거는 아니니까 이건, 아이고, 여기 비켜보면, 자, 이렇게 보면 다 안 들어있죠. 자, 이거를 화통을 씌웠을 경우는 굉장히 잘 들어요. 이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산채할 때 꿀팁도 됩니다. 산채하실 때 묻혀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묻혀있는 상태에서 딱 나왔는데 조금 부족하다, 그거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셔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러한 녹색인 상태, 이 꽃에서 면이 보인다, 어느 정도 보인다, 한 절반 정도 보인다, 굉장히 우수한 품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야기한 내용. 자, 그렇게 보시면 산채 때 훨씬 도움이 되죠. 혀를 볼까? 이게 혀가 어떻게 생겼나? 혀는 아마 뭐 원래 가지고 있는 정도는 가지고 있을 텐데요. 약간 이게 기화로도 나오는데 하필, 잠깐만요, 지금 혀가 없죠. 이게 기화로도 잘 나오거든요. 자, 주부판은 떼고 봉심하고 혀만 남았는데 어느 쪽이 혀일까요? 아이고,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자,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더 혀가 더 강해요. 이게 일반 혀로 있을 때는 이렇게 면을 이루고 나오는데 지금은 기화로 나와버렸네요. 혀가 없어졌어요. 이게 기화로 잘 나오거든요. 올해는 또 그렇게 나왔네요. 네. 봉심이 3개죠. 네. 이렇게 나왔네요. 자, 혀가 어느 정도 찬 모습을 보여드리려 했더니 또 이런 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채화 발색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꽃이 붙었을 때 바로 차광을 합니다. 차광을 하는데 수태로 하셔도 좋고 화통으로 직접 하셔도 좋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끌고 오냐면 가장 늦게 벗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색화 중에 가장 늦게 벗긴다. 2월 보통 저는 이제 2월 초순경에 벗기는 것도 있고 중순 안에 이제 다 벗깁니다. 그게 이제 가온 시점하고 맞기도 하고, 그리고 초순에 벗기는 건 농도 차이가 있는 거는 초순에 벗기는 게 있습니다. 그때 어느 때 벗겨도 그 차이는 크게 안 나고 오히려 화분의 산도, 그죠? 광량 이런 데서 좀 더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자화하고는 전혀 다르죠. 자화는 제가 색이 일찍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10월 말부터 들어오고, 반면에 수채화는 1월 말에서 2월 중순 사이에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일본서 초기에 굉장히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발색이 불안정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그 번역본을 제가 받았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채화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색화에 대해서 거의, 혹시 제가 빼먹은 거 있나요? 빼먹은 거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채화까지 우리 구독자님 또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년에는 원하시는 일, 계획하신 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